영어 단어 하루 만에 200개 외우는 비법? S대생이 알려주는 무슨 영어 암기법? 일단 콩글리시부터 잡고 가셔야 돼요. Organic English. It's original. 네, 제가 첫 영상 유기농 영어 1편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영어 단어를 많이 익히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 단어들이 본인께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큰 오산이에요. 물론 와, 나 단어를 100개나 외웠어, 1000개를 외웠어, 책 하나를 끝냈어 라고 하면 거기서 오는 만족감, 성취감이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단어를 외운 덕분에 시험 볼 때 뭐 A, B, C, D 4개 보기 중에서 더 잘 찍어서 몇 개 문제를 더 맞히고 점수가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외운 단어들을 과연 실제로 외국인과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상황과 문맥에 맞게 써먹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아마도 실전 영어에서는 큰 효과를 보시기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썸네일에서 방금 인트로에서도 이미 보셨겠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영어 단어들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일상에서도 너무 자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외국인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른바 콩글리시 단어들을 한번 쫙 정리해 봤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야, 나 진짜 미안해. 알바가 오늘 늦게 끝나가지고. 아니야, 괜찮아. 나 그냥 핸드폰 보면서 SNS 하고 있었어. 네, 이건 뭐 그냥 콩글리시 퍼레이드예요. 우리끼리는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상관없죠. 우리가 뭐 논문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의미만 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전에서 외국인들이랑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바, 아르바이트는 이게 원래 영어가 아니고 일, 노동이란 뜻의 독일어예요. 그래서 사실 독일인이 아닌 이상 외국인 친구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part-time job 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SNS, Social Network Service의 앞글자만 딴 단어잖아요. 이것도 사실 그냥 Social Media라고 하셔야 외국인에게 더 자연스럽게 들리고요. 마지막으로 핸드폰이 아니라 cellphone이 맞는 거죠. 이런 단어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분야별로 나눠서 빈도수가 높은 애들 위주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우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영어 공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먼저 academic, 학업, 학교 관련된 애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 그놈의 스펙. 일단 이 말 외국인들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SPEC, spec 이란 말은 specification, 어떤 구체적인 설명, 사양,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건데요. 아니, 우리가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 사람한테 님, 사양이 어떻게 되세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 CPU가 좋아요, 저 램이 빨라요, 뭐 이런 건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spec 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말하고 싶으면 specification이 아니라 qualification, 어떤 자격, 그 사람의 자질,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qualification. 컨닝, 이 단어도 완전 콩글리시 단어인데요. 우리 왜 어렸을 때 학창시절 때 어린 마음에 컨닝하고 그런 친구들 있었잖아요. 근데 이 단어도 사실 실제로 있는 영어 단어이기는 해요. 영어로 cunning 이러면 교활한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뜻이 좀 통하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요. cheating. 치팅한다고 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정행위를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참고로 바람 피는 것도 치팅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우리가 흔히 잘못 사용하는 단어들로는 노트, 공책은 notebook 이라고 하셔야 하고요. 오히려 우리가 흔히 노트북,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쓴다고 해서 laptop 이라고 하셔야 하고요. 볼펜은 ball pen이 아니라 그냥 pen. 샤프 펜슬은 mechanical pencil 이라고 하셔야 맞는 영어 표현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쇼핑 관련된 콩글리시들인데요. 우리가 흔히 직접 사지는 않고 그냥 눈으로 구경만 하는 거를
아이쇼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윈도우 쇼핑이라고 하셔야 돼요, 사실. 유리 안에, 진열장 안에 있는 거를 이제 구경만 한다라는 뜻에서 윈도우 쇼핑. 자, 그리고 이제 뭔가를 사요. 결제를 해야겠죠? 카드로 긁어요. 카드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신용카드, 현금카드. 신용카드는 영어로 credit card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알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이 현금카드를 영어로 체크카드라고 알고 계세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우리나라 카드 회사에서 나오는 많은 카드에 그냥 대놓고 체크라고 영어로 쓰여져 있기는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끼리는 상관없지만 외국에서는 이 현금카드를 debit card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서 결제를 하면은 종업원이 이렇게 물어봐요. Would that be credit or debit? 카드 하나에 신용카드 기능도 있고 현금카드 기능도 있으니까 둘 중에서 어느 걸로 긁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 체크라고 하면 카드가 아니라 아예 별개의 또 다른 결제 수단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약간 백지수표 같은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결제할 금액을 숫자로 적고 글로도 적고 예를 들어서 $120다. 그러면 숫자로 120 쓰고 영어로도 120라고 적고 밑에다가 서명을 하고 그래서 체크라고 하면은 아예 다른 결제 수단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금 카드는 체크 카드가 아니라 데비트 카드. 자, 뭔가를 샀는데 얼마 쓰지도 않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AS를 받는다고 하죠. After Service를 줄인 말인데요. 근데 이 말도 영어에는 사실 없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After Service가 아니라 Customer Service라고 하셔야 맞는 말이고요. 아니면 차라리 Warranty라는 말도 있어요. 이 Warranty라는 거는 직역을 하면은 품질 보증서 뭐 이런 말인데요. 해외에서 물건 살 때 보통 좀 비싼 물건일 경우에는 돈을 몇 프로 더 주고 1-year warranty, 2-year warranty 이런 거를 드는 경우가 꽤 자주 있어요. 1년, 2년 동안 under warranty라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제품에 문제가 생겨도 무상으로 고쳐주거나 교환, 환불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S가 아니라 Customer Service 혹은 Warranty. 제가 아까 결제 수단, 체크 설명할 때 서명한다라는 말을 했죠. 우리말로는 흔히 사인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sign이라는 말은 signature이라는 단어에서 일부분만 따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사용하는 말이지 사실 그냥 영어 단어로 S-I-G-N, sign이라고 하면은 도로에 있는 표지판이에요. 뭐 스톱 사인, 도로명 표지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말하지 말고 원래 단어 그대로 signature라고 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명이라는 단어인 거고요. 뭐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나 그 사람 팬사인회 가서 사인 받았어 라고 말할 때 그런 유명인들 사인은 보통 autograph라고 합니다. signature or autograph. 또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할 때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산 것만 따로 계산하는 거를 더치페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도 영어로는 사실 Dutch pay가 아니라 Dutch treat 혹은 go Dutch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요. 사실 이런 표현들보다 더 자주 쓰는 거는요. 아예 Dutch라는 말 없이 그냥 split the bill, 영수증을 나눈다. 외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야, 오늘은 각자 내자. Let's split the bill.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가 가장 흔하게 split the bill 할 만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Restaurant, 음식점, 식당이죠. 이번에는 여러분이 외국에서 음식점에 갔을 때 잘못 사용하실 수도 있는 콩글리시 단어들인데요. 먼저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패스트푸드의 영원한 단짝 콜라 사이다인데요. 일단 콜라라고 하면은 엄연히 따지면 이 단어 자체가 틀렸다거나 콩글리시 단어는 사실 아니에요. 콜라의 원조 자체가 코카콜라 줄여서 그냥 콜라라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왜 영어권 나라들의 문화까지 이해를 해야 진짜 영어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미국에서는 이 콜라를 주문할 때 정확히 어떤 브랜드 콜라를 원하는지 콕 집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나는 코카콜라나 펩시나 둘 다 상관없는데?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약간 문화적인 차이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햄버거 전문점에 갔어요. 뭐 치즈가 들어간 거, 베이컨이 들어간 거, 하와이안 스타일로 파인애플이 들어간 거, 메뉴가 엄청 많아요. 종업원이 와서 주문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네, 저는 버거 주세요 라고 하면 종업원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아니, 그니까 무슨 버거요? 당연히 햄버거집에서 버거를 주문하겠지. 근데 무슨 버거? 굳이 따지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니까 그냥 콜라 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Coke or Pepsi 둘 중에 하나를 딱 말씀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Coke please 라고 했는데 그 음식점에는 펩시밖에 없다. 그러면 100% 종업원이 물어볼 거예요. Is Pepsi okay? 펩시도 괜찮으세요? 라고 말이죠. 그냥 아무 콜라나 갖다 주지 않고 꼭 물어본다는 게 근본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거죠. 사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실제로 쓰는 영어 단어인 건 맞아요. 영어로 cider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외국에서 막 발음까지 열심히 굴려가면서 Could I have cider?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아마 이렇게 생긴 굉장히 진한 사과 주스 같은 걸 줄 거예요. 영어로 cider라고 하면은 사과주 혹은 사과 주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이것도 좋아해요. 한국에는 사과 주스랑 다르게 엄청 진하고 뭐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고 그냥 사과즙 100% 같은 느낌? 되게 맛있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산이 들어간 청량음료는 일단 soda 혹은 soft drink라고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투명한 사이다 있잖아요. 칠성 사이다 같은 거. 이거는 아까 콜라랑 마찬가지로 브랜드를 콕 집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Sprite or 뭐 7up 이런 식으로 딱 집어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참고로 미국 기준으로는 사실 대부분 Sprite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탕수육 부먹이냐 찍먹이냐 뭐 이런 문제랑 비슷한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우리나라에서 핫도그라고 하면은 막대에 끼워져 있는 이렇게 생긴 애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영어로 얘네들은 corn dog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뭐 겉에 빵이 원래는 옥수수 가루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유래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옥수수같이 길쭉하게 생겨서 그렇게 부른다는 말도 있는데 저는 뭐 백종원 선생님은 아니니까 아무튼 얘네들은 영어로 corn dog라고 하는 게 맞고요. 핫도그라고 하면은 정확히는 우리가 영화관 같은 데서 사 먹는 소세지가 빵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런 음식이라는 거 그냥 재미로라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주문을 할 때 감자튀김이랑 음료까지 포함을 해서 세트로 주문을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세트라고 하면은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콤보 혹은 여러 가지가 포함된 한 끼 식사라는 의미에서 meal이라고 하셔야 돼요. Big Mac Combo, Big Mac Meal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우리가 밥 먹는 것뿐만 아니라 술자리, 술 마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먹는 거랑 관련이 돼 있잖아요. 술자리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콩글리시, 네, 원샷입니다. 원샷. 사실 제 외국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원샷 하는 거를 딱 처음에 듣고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다 라고 하기는 했어요. 근데 아무튼 당연히 올바른 영어 표현은 아니죠. 이렇게 술잔 한 번에 싹 비우는 거, 원샷이라는 말을 영어로 제대로 하려면 bottoms up 이에요. bottoms up. 왜 bottoms up 일까요? 네, 여러분 잘 보이시라고 제가 일부러 큰 컵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bottom이라고 하면은 아래, 밑에라는 뜻이죠. 이 컵을 기준으로는 여기가 bottom일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밑에 bottom이 up,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안에 있는 술을 다 마신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말로 자 건배 원샷 이걸 영어로 하면 cheers, bottoms up 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너무 먹는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요즘 살찐 것 같아.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 이 다이어트라는 말도 사실 아주 제대로 된 콩글리시예요. 그냥 영어로 diet라고 하면은 살을 뺀다가 아니라 식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 다이어트 중이야, 나 살 빼는 중이야 라고 영어로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냥 diet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식단, 식이요법을 하고 있다, 진행 중이다 라는 뜻에서 on diet 혹은 go on diet 라고 말씀하셔야 우리가 말하는 살을 빼다, lose weight 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햄버거가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안 먹을래. 나 다이어트 중이야. I'm on a diet. 나 요즘 살찐 것 같은데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 I need to go on diet. 이런 식으로요. 네, 우리가 먹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생활도 해야죠. 우리 모두 지성인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화생활 관련된 콩글리시 단어들을 좀 짚어볼 텐데요. 요즘은 세계적으로 K-pop, K-드라마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얼마 전에 BTS가 빌보드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 이 드라마라는 말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콩글리시예요. 외국인하고 영어로 대화를 할 때 드라마라고 하면은 장르로서의 드라마예요. 뭐 액션, 스릴러, 공포, 코미디, 드라마라고 할 때 그 드라마인 거죠. 우리가 말하는 TV 드라마, 연속극을 영어로 하면 원래는 soap opera라고 해야 돼요. 옛날에는 이 연속극 광고주들이 대부분 비누회사들이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유래돼서 이 연속극을 soap opera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사실 요즘 뭐 좀 젊은 외국인 친구들이라면 이렇게도 사실 얘기 안 하고요. 그냥 TV series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냥 TV series, TV 시리즈라고 하시는 게 더 무난할 것 같고요. 자, 여러분이 어떤 프로를 보다가 와, 이 프로 컨셉이 굉장히 재밌다 라고 할 때 이 concept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I think the concept of the show is really interesting.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은 좀 이상한 말이 돼버려요. 왜냐면 이 concept라는 단어는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좀 거창한 의미에서 개념이에요. 수학의 개념, 어떤 사회 계층이라는 개념, 영어에서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컨셉이에요. 우리가 보통 야 그거 컨셉이 재밌더라 라고 말하고 싶으면 gimmick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 gimmick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장치, 전략, 수법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I think the gimmick of the show is really interesting.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탤런트, 이 말은 도대체 어디서 유래된 건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talent라고 하면은 그냥 재주, 재능 이런 뜻이고요. Oh, you are very talented. 너 굉장히 재능이 있다, 소질이 있다 이런 식으로는 쓰지만 절대 연예인들을 영어로 talent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냥 entertainer, 배우나 가수라면 actor, actress, singer 아니면 차라리 요즘 우리가 흔히 celeb이라고 얘기하듯이 celebrity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개그맨, 개그우먼, gag라는 단어는 실제로 쓰는 단어이기는 한데 하지만 이렇게 남녀를 구분해 가면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로 comedian, 우리말로도 코미디언. 영화 NG 장면 모음 뭐 이럴 때 말하는 NG도 사실 완전 콩글리시예요. 뭐 감독님들께서 no good 이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유래됐다는 말도 있는데요. NG라는 단어 대신에 영어로는 bloopers, 실수, 해프닝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웹툰 보신 분들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웹툰이라는 말도 우리나라에서만 웹 플러스 카툰 이 두 단어를 임의적으로 합쳐서 사용하는 혼종 단어고요. 영어에서는 사실 웹코믹이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단 정확하게 한국산 웹코믹을 지칭하고 싶으시다면 그때는 웹툰이라고 하셔도 돼요. 온라인에서 우리나라 만화들이 갈수록 인기가 많아지니까 영어로 한국산 웹툰만 콕 집어서 고유명사처럼 웹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는 거는 사실 괜찮아요. 막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뽕이 막 차오르는 순간이죠. 네, 이외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룸, 방 하나짜리 자취방 이런 거는 영어로 one room이 아니라 studio라고 하셔야 되고요.
외국에 나가서 호텔에서 모닝콜 해주세요 할 때도 morning call이 아니라 wake up call 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이 안경 대신에 쓰는 렌즈, 이것도 영어로 렌즈라고 하시면은 막 카메라에 달려있는 렌즈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렌즈는 영어로 contact lens. 좀 생략을 하더라도 앞에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 뒤에를 생략해서 그냥 contact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진짜 이런 콩글리시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뭐 사실 말만 통하면 상관이 없죠. 하지만 최소한 외국인과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콩글리시를 사용하는 것을 최대한 지양을 해야겠죠. 일단 의사소통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뭐랄까 좀 없어 보이잖아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단어를 암기하는 것은 분명히 일정 부분 수반되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어떤 상황에 실제로 처해졌을 때 그 단어를 써먹을 수 있는가는 단순히 외운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항상 그 상황을 상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람들의 원어민들의 문화까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정말 영어스러운 영어를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 콩글리시를 고쳐나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오늘도 정말 감사하고요. Please subscribe our channel and I'll be right back. Bye!